그러면 증인이 CCTV를 보기 전에 증인의 그 기억 속에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모으고 또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계엄 선포 안건으로 보이는 어떤 A4 용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리고 또 대통령이 앉아서 계엄 선포를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또 이에 대해서 오영조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도 짧지만은 반대 의견도 개진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은 맞는 거죠. 뭐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제 진술한 대로 지금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제가 물어본 것들은 다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났던 부분은 맞는가요? 그렇게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네. 7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국무회의에 실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증인의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어떤 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국무위원들과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자세히 물어보고 듣고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신 거죠. 그날의 전체 맥락과 흐름 그리고 네. 그 상황의 진전 그런 거는 줄거리는 뚜렷이 기억을 하고 그 세부 디테일과 시간과 선후관계 이런 것들에 좀 혼돈과 착각이 있었을 뿐이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제 생각 판단에 따라서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8항으로 넘어가죠. 증인 기억 자체가 어떤 맥락과 흐름, 뭐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는 이제 기억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객관적인 상황과 또 너무 다르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의 기억하고도 비교하면 조금 그 당시 충격이 너무 크셔가지고 거의 뭐 멘붕 상태, 뭐 그렇게 패닉 상태라고까지 오히려 증인이- 전반적인 기억은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만 늦게 온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을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는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회의라고 하면 회의석상에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게 중요한데 증인의 기억 속에는 대통령이 앉지도 않고 서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몇 장면만 기억난다는 그 조서 내용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네. 장면만 가지고서는 국무회의의 실체에 대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바라보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국무회의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집무실에 6명 있었을 때하고 나중에 대통령께서 발표하러 가시기 직전에 한 2분 정도에 그거를 소위 회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억이 첫 부분 집무실에 있어서는 저는 선명하고요.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떠나기 직전까지의 한 3, 40분 동안은 그건 뭐 회의라고 하기는 어렵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일부 도착하는 사람은 또 들어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뭐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지 회의 형태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기억이 뭐 선명하냐 아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국무회의가 네. 통상의 뭐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고 회의 장소를 통상적인 곳에서 하고 이런 경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시는 거죠. 글쎄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결정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소도 장소도 중요하고 제대로 된 또 안건에 대한 사전 그 배포 과정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게 부여해야 되고 이런 네. 경우에 한해서만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다라고 증인은 생각한다. 그래서 맞습니까? 그렇게 그런 네. 입장을 취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절차에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려면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네. 뭐 두세 명 정도는 뭐 안건도 모른 채 그냥 뒤늦게 한꺼번에 우르르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고 네, 네.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도 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기억나시죠? 네. 뭐 제한 설명도 없었고 문건 대포도 없었고.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이랑은 나왔기 때문에 못 정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국무회의의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성원이 되는 것을 체크하고 기다렸다가 결국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오영주 장관 역시 증인의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하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맨 늦게 온 오영주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또 증인이 또 이야기한 거 70년 성취가 무너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증인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그러면 그 다 경위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국무위원들을 있는 자리에서 증인이 사실상 이제 연장자시고 좀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고 만류를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 앞에서 만류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영주 역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다. 이렇게 야밤에 모였을 때는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부터 이제 체크할 텐데 마지막에 온 오영주조차도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이렇게 다 일단 다는 아니지만 그 국무위원들 다 모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결국 안건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또 반대 의견에 대한 기회라던가 이런 것이 그 성격상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굳이 나서서 또 얘기하고 만류를 적절하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안건에 대한 공유와 대통령의 어떤 발언 취지가 있었고 또 반대 의견도 표명이 됐다면 의사 정족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계엄 선포의 계획도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두느냐의 문제인데 증인이 주안점으로 두는 안건에 대한 공유와 반대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이 두 가지는 충족을 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글쎄 뭐 오 장관의 그 얘기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기억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제 기억이 정확치 않다라는 하나의 예로서 제가 언급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 자리가 저는 바로 나간 걸로 기억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무회의다운 그런 심의 토론이 있은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마치고 우리 상 변호인이 예, 뭐 필요한 사항을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